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은주 조경직 기출문제풀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시간이에요. 기출문제풀이. 자, 문제풀이 관련된 내용들은요. 그죠? 공부 방법은 우리가 이론 내용을 공부했던 것하고는 공부 방법이 달라요. 우리가 이제 조경직 기본학 그리고 이제 심화 이론 과정, 즉 이론학을 공부를 할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맥락을 가지고, 그죠? 이 맥락을 가지고 이 흐름 과정에 따라서 용어와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죠?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맥락이었었다. 그죠? 맥락의 흐름이 끊기지 않게 다 연결되는 내용이어서, 그죠? 그리고 이제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죠? 이런 용어나 내용들이 서로 연결되게 이제 공부를 했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풀이 공부는 조금 공부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이제 가장 먼저는 국가직, 그죠? 국가직 기출문제풀이 먼저 다뤄드릴 거예요. 이 국가직 문제풀이를 19년도부터 최근 22년도까지 기출문제들을 쭉 풀이 해설을 해드릴 거고, 이것하고 이제 연관해가지고 이제 과목별 예상 문제 풀이로 이제 같이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풀이, 즉 연습 문제 풀이는요, 공부 방법이 일단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기가 요게 1단계. 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는 문제 지문에서, 그죠?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문제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했으면은 1번, 2번, 3번, 4번 보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들을 연결을 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기본 범주에서 나왔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왜 답이 되고 얘는 왜 답이 되지를 않는지. 근데 항상 여러분들 이제 지금까지 뭐 자격증 공부든 뭐 일반, 그죠? 학과 공부든 이런 이제 그 문제와가 관련된 공부들을 했었을 때는 딱 여기까지, 이 2단계까지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문제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가 무엇이고, 그리고 이 4개의 사지선자 또는 오지선다에서 답과 아닌 답을, 이제 틀린 답을 가려내는, 그죠? 얘는 왜 답이 되고 얘는 왜 답이 안 되는지, 뭐 때문에 틀려서 답이 안 되는지, 그죠? 여기까지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은주 조경직의 그 문제풀이 공부는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가 더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국가직 기출문제풀이고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 이제 9급 기출문제가 이제 공개가 되지 않고 7급 조경학이 이제 공개가 됐기 때문에 7급 조경학 20문제로 스타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 7급이냐 9급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어떤 유형들의, 어떤 내용들의 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리고 이런 이제 기출문제는 솔직히 우리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이유, 제가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드리는 이유는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예요. 문제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가를 우리가 문제 분석을 하기 위한 공부이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조경학 20문제고요. 그리고 그 첫 번째 1번 문제. 자, 조경계획 및 설계 과정 중에서 대안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지금 문제에서 이제 문제에서 물은 문제는 뭐예요? 주제는 뭐예요? 대안 작성이에요. 대안 작성은 어디에 나오는 문제지? 조경 계획 파트에 나오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이제부터 공부를 하실 때는 이거 초반에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우리 그죠, 이은주 조경직을 듣는 수험생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죠, 여러 수험생분들이 있고 각 개인마다, 저마다 공부하는 방식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방식을 권고해드려요. 하지만 꼭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기출문제, 그러니까 문제 관련된, 그죠? 강의를 들으실 때, 일단은 그 자료를 어떻게 준비를 하시냐면은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항상 지금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그죠? 해마다 이 문제풀이 관련된 공부를 할 때, 강의를 할 때, 항상 수험생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A4 용지가 따로 없어.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문제지를 출력을 하시면 이렇게, 그죠? 문제가 이렇게 세로 형태로 이렇게 두
칸으로 나올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뭐 5번, 6번, 7번, 8번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의 문제지를 이제 반으로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잘라. 그러면은 왼쪽에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되죠. 1번, 2번, 3번, 4번까지 문제가 나오고 얘를 이제 반으로 자른 거를 어디에다가 붙이냐면은 깨끗한 A4지, 깨끗한 A4 예, 용지에다가 얘 반을 붙여요. 그럼 나머지 이제 이 여백은 뭐가 나오겠어? 빈 여백이 나오겠죠. 빈 종이에요, 여기는. 빈 종이야.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4번, 뭐 5번부터 뭐 8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각 반 페이지만 문제를 붙여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오른쪽에는 이제 여백이 하얀색 여백이 나오게. 자, 이렇게 준비를 하신 다음에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제가 핵심 키워드 이제 먼저 문제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드릴 거예요.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대안 작성 설명에 대한 문제예요. 이 대안 작성 문제는 어디에 나오는 거지? 영역에 대해서 먼저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 옆에다가 이 문제는 조경계획 파트의 문제지?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 키워드는 대안 작성에 대한 설명이야? 그럼 이 대안 작성은 어디에서 나왔던 거더라? 그죠? 그 기본 범주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목 챕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다음에,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이제, 그럼 어디를 봐야 되겠어? 먼저, 그죠? 이걸 봐야 되겠지. 이제, 보기를 봐야 되겠지. 자, 잠깐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연도부터 23년도 대비 이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요, 그전에는 일일이 답을 다 체크를 해줬었는데, 이제 수험생분들이 그게 좀 힘들었나 봐. 미리 답을 알려주래. 미리 답을 딱, 문제하고 같이 답을 따로 이렇게 표에다가 만들어가지고 알려주래. 그러면은 답을 체크를 하면서 강의를 듣기가 더 수월하다는 얘기지. 강의를 일일이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강의를 들으면서 답을 체크하려니까 힘들었나 봐. 그래서 이번부터는 답을 미리 같이 그냥 문제랑 같이 그죠? 나눠주고 이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그죠? 2번이 답인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문제 지문을 먼저 볼 거예요. 문제 지문을 보고 그리고 이제 3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대안 작성에 대한 설명. 그러면 이제 대안 작성은 우리 조경계획 파트에서 나왔었고, 자, 조경계획 파트에서 대안 작성. 우리 그럼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맥락의 흐름을 다시 한번 짚어서 그 중에서 대안이 어느 과정에서 나오는지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끄집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자, 조경계획에 대한 과정은 제일 먼저 목표 설정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생활권 공원을 만들 것인지, 주제공원을 만들 것인지, 체육공원을 만들 것인지, 생태공원을 만들 것인지, 주제를 정한다라고 했었지? 그런 다음에 이제 주제가 정해지면 생태공원을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생태공원에서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경관 분석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연환경 분석. 그죠? 그 다음에 인문사회환경 분석, 그 다음에 경관 분석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한 내용을, 조사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을 하고, 이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구상에 들어가요. 이 기본 구상 단계에서 이 기본 구상 단계에서 대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럼 이어서 가요. 자, 기본 구상 단계에서 여러 대안들을 만들어요. A, B, C, D, E, F, G 다양한 대안들을 만든 다음에 각각의 대안들을 서로 비교평가하면서 어때요? 최적의 대안을 만들어내는데 이 최적의 대안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최종안이라고 해가지고 마스터 플랜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대안이 만들어지면은 어때요? 이 대안을 가지고 이 최종안, 즉 이 대안이 나중에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결국은 기본 구상 단계에서 최종안이 되는 거예요. 이 최종안을 마스터 플랜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최종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단계, 기본 구상 다음 단계인 뭐가 들어가요? 세부 계획이 들어간다라고 했잖아. 그치? 기억나죠? 이 세부 계획 단계에서 이제 디테일한 계획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안, 그래서 최종안에서 그 땅가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선계획 체계, 그죠? 교통동선계획 들어가고 시설물 배치계획, 그리고 배식계획, 하부구조계획, 예산집행계획 해가지고 기타 등등의 세부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기본구상 세부, 그죠? 세부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세부 계획 단계에서도 각 영역마다 세부적인 계획 단계에 이제 들어갈 때 이 최종안은 어때요? 마스터 플랜은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부적인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렇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요게 바로 기본 범주예요. 즉, 이 세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은, 자, 문제 분석하고, 그죠? 핵심 키워드, 문제 분석하고, 그리고 지문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기본 범주에 대해서 찾아서 여기에다가 요약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반으로 잘라서 A4 용지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 옆에 여백을 만드시라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기본학 공부는 심화이론 과정하고 기본학은 그거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얘가 이제 머릿속에 마인드맵처럼 딱 연결이 돼 있어야 돼. 그죠? 모든 망으로 연계가 돼 있어야 되고, 주제별로.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께 진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정말 2단계까지 공부를 하면은요, 딱 이 문제에 대해서만 대비를 할 수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대비를 할 수 있어. 이 문제하고 관련된 다른 유형, 여러 가지 유형 또는 응용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기본과 범주를 공부하지 않으면 이러한 다른 유형의 문제 또는 응용된 문제에 대해서는 더 어렵게 응용이 될 수도 있고 좀 쉽게 응용이 될 수도 있지만,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응용이 됐을 때 이런 다른 유형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풀이에 관련된 공부를 할 때는 기출문제든 뭐 출제 예상 문제든 동형 모의고사든 모든 문제와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에는 핵심 키워드 파악하고 문제 의도가 무엇인지, 주제가 무엇인지, 그런 다음에 문제 지문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 그죠? 그래서 얘는 왜 답이 되고 얘는 왜 답이 되지 않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찾았으면 어때요? 이 기본 범주에 대해서 교재를 찾아서 그 교재에 있는 기본 범주를 내가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필요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정리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하셔야 다양한 유형화된 문제, 다양하게 어렵게 이렇게 응용된 문제까지 전부 다 내가 대비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많은 이론 과정, 그 많은 심화 내용, 그 많은 ACS, 그죠? 그 많은 설계 기준, 그 많은 표준 시방서에 대한 내용들, 내가 이거 다 완벽하게 공부해가지고 시험에 100%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범주에 대해서 꼭 같이 공부를 하셔라라는 거를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해마다 강조하고 있어요, 수험생 여러분들께. 그죠? 자, 설명이 너무 길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도록 해요. 제가 지금 이제 이 대안 작성이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계획에 대한 과정에 대한 기본 범주 방금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설명만 듣고 끝내시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교재를 찾으셔가지고 굳이 페이지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 이거 페이지까지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 그리고 이미 우리는 기본학을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3바퀴를 돌았던, 5바퀴를 돌았던, NCS 심화과정 관련 법규도 공부를 했어요. 그죠? 1바퀴를 돌았던, 3바퀴를 돌았던.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서 기본 베이스가 어느 정도 깔아져 있다는 가정 하에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계획은 어느 페이지에 있었지 하고 바로 찾아서 여러분들이 기본 범주에 대해서 정리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베이스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어야 돼. 그래야지 문제풀이를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내가 접근할 수 있고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럼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자, 대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계획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 보도록 해요. 지문 보도록 해요. 자, 1번. 대안 작성 과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공간 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요. 전체적인 공간 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그랬지 디테일한 스케일이 나오는 단계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기본학에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대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쉽게 말해서 부지 베이스맵 있죠. 그 부지 베이스맵, 즉 부지의 외곽이, 얘가 부지의 외곽, 부지 베이스맵이 나오려면, 부지의 형태가 나오려면 뭐를 해야 되지? 우리 측량을 해야 돼. 그죠? 측량을 하면서 이제 측량을 하면 뭐가 나와요? 그 축척에 맞는 현황 도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얘는 축척이 있다, 스케일이 있다. 예를 들어서 300분의 1 또는 뭐 3000분의 1이라고 해보자. 이 부지 현황도는 축척이 있지만 이 부지 현황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안을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동선이 여기야, 보조동선은 뭐 이런 식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이제 땅가름 됐으니까 어때? 여기에 그죠? 얘도 축척이 없어. 그죠? 예, 땅가름과 동선에 대한 체계 그리고 식지에 대한 계획은 정확한 스케일이 없고 뭘로 표현이 된다?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이 이해될 수가 있을 거야. 자, 전체적인 공간 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 그래서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뭐 진입 광장, 여기는 뭐 휴게 공간, 운동 공간, 유희 공간, 나머지 경계 부분은 뭐 완충 식재, 주동선은 어디, 메인 동선은 어디, 산책 동선은 어디, 보조 동선은 어디, 차량 동선은 어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버블 다이어그램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그죠? 윤곽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얘기지, 그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이용에 대한 윤곽이 드러난다라는 거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세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왜 2번이 틀렸을까? 자, 기본 개념 토지 이용 동선 체계만큼은 대안들과 대안들 간
여기서 말하는 대안들이라는 것은 여러 대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 대안들, 그러니까 동일해야 돼. 기본 개념과 토지 이용 동선 체계만큼은 대안들 간에 상이해야 해. 서로 달라야 해요.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2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획 안에 들어가 여러 대안들을 만든다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대안 1이야. 그럼 대안 2는 뭐야? 얘하고는 또 달라야 되겠지. 대안 3은 또 얘하고 달라야 되겠지. 각각의 대안들이 서로 달라야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상의해야 되고. 그래서 이 계획 안에 대한 이 물리적, 공간적인 잠깐만, 요거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 옆에다가 쓰세요. 네, 설명해 줄 테니까 옆에다 꼭 써야 돼. 자, 계획안에 대한 이런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대안 단계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제시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인 이런 개념들을 계획하는 단계가 바로 이 계획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뭘로 표현이 된다? 버블 다이어그램 표현이 된다. 그래서 대안들 간에 이러한 개념들만큼은 서로 다르게 제시를 해야. 그래야 최종화는 선택을 할 수가 있지. 그렇죠?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각각의 서로 다른 대안은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에서 상이한 안, 그러니까 서로 다른 안을 제시를 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 그죠?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지. 그래야지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면서도 서로 다른 대안들을 제시를 해야 그 중에서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또 궁금할 것 같아, 우리 능동적인 수험생들은. 그죠? 그럼 도대체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 강점을 최대한 부각하는 방향이 뭐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공간과 공간의 연결성, 최대한 동선 거리는 짧게, 이용 효율은 높게. 그래서 이제 공간에 대한 그런 이제 시설물의 배치 계획이라든지, 공간의 연결성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입구라고 쳐보자. 자, 입구, 메인 게이트야. 메인 게이트. 여기 있다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가 진입 광장이 될 수 있겠지. 그럼 진입 광장으로부터 어때? 접근이 수월해야 돼. 그리고 접근이 수월해야 되고, 접근이 수월하다는 것은 동선 체계가 짧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간과 공간 사이에는. 그리고 뭐 이 중에서는 동적인 놀이공간도 있고, 뭐 정적인 뭐 놀이공간도 있고, 그리고 뭐 있어? 뭐 또 운동공간이 있을 수 있고, 뭐 운동장도 있을 수 있잖아. 휴게공간도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들이 서로 공간과 공간이 비슷한 공간들이 서로 같이 연결돼가지고 그 동선 체계가 연결이 돼야 이게 가장, 그죠? 뭐 이상적인 뭐 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선 간의 그런 관계가, 그죠? 서로 다른 동선들이 또 엮여 있을 거 아니야. 메인 동선, 보조 동선, 뭐 산책 동선, 뭐 교통 동선, 관리 동선처럼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쉽게 말해서 버려지는 공간이 없고 버려지는 동선이 없게. 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의미하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각각의 대안은 보통 한 장의 도면 위에 토지 이용 동선 관련 등에 관한 사항들이 표현되어야 된다. 그래서 토지 이용, 교통 동선, 뭐 시설물 배치 계획, 식재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의 도면 위에 표현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윤주 주경직을 공부하시는 수험생분들은 제일 처음에, 그죠? 제일 처음에 이런 문제풀이 관련된 공부를 하실 때 한 문제에 되게 공을 많이 들이게 돼요. 예, 왜냐하면 그 기본 범주에 대해서 내가 요약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본 범주에 대해서 요약 정리를 하실 때 한 번에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을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과의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정리에 대한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고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는 것 같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어.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돼서 이런 용어들은 좀 보완해서 여기다 써야 되겠어. 이 내용은 좀 이 문제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필요 없는 것 같아서 불필요한 키워드나 내용들은 빼시고 좀 더 필요한 용어들은 또 갖다 넣으시고 하면서 이렇게 몇 번씩 한두 번씩 좀 더 이렇게 수정 보완하시면서 이런, 그죠? 기본 범주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다 보면은 이 기출문제 과정이 끝나고 나중에 출제 예상 문제라든지 동형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때는 자동으로 내 눈이 이 핵심 키워드에 눈을 갈 것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밑줄을 긋고 계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한 기본 범주에 대해서 이제 딱 파트가 생각이 났어. 그럼 그 페이지를 찾으셔가지고 거기에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요약 정리하는 내용들이 되게 길다. 그러다가 이제 어때요? 이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내가 훈련을 하다 보면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요약 정리하는 그 문장의 그저 길이도 점점 짧아져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만 나중에는 핵심 키워드만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조금 이게 내가 안 해보던 습관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귀찮고
않고 되게 힘들고 막 시간이 그죠? 많이 걸리는 것 같고 이제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이거를 이겨내야 돼. 그죠? 이겨내야 돼요. 이겨내서 그 시행착오를 내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그거를 뛰어넘으면은요, 나중에는 이게 다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1번 문제 해결됐어요. 자, 그럼 이어서 2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자, 2번. 자,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잔디는 무엇인가? 이거 잔디네? 그럼 뭐예요? 조경식물재료. 우리 조경식재. 조경은 빼자. 요거 식재 파트였어요. 그죠? 식재 일반 중에서도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잔디, 초화류 중에서도 잔디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어느 쯤에 이 내용이 있었지라고 우리 또 페이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제 내용 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잔디는 이 중에서 어떤 잔디이니? 라는 거예요. 그죠? 자, 한지형이래. 한지형이면서도 지상포복경이래. 우리 포복경, 잔디는 분월형이 있고 포복경이 있다라고 했어요. 또 포복경 같은 경우는 지상포복경이 있고 지하포복경이 있다라고 했었지. 그죠? 우리가 NCS 심화 과정에서 다뤘었던 내용. 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지상 포복경으로 퍼진다. 이거 서양잔디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얘 서양잔디야. 한지형이래. 포복경이래. 그죠? 자, 엽폭은 뭐야? 잎의 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잎의 지름은 2에서 3mm 정도로 매우 가늘고 치밀해. 그래? 매우 가늘고 치밀어? 그죠? 크리핑 벤트그래스. 그리고 국내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용도가 골프장의 그린용으로 주로 이용되며 관리 요구도가 매우 높다. 관리 요구도가 높다는 것은 관리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품종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품종까지는 우리가 외울 필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잎이 매우 가늘고 치밀하다는 것은 잎의 질감이 되게 부드럽고 곱다는 거야. 잎의 질감이 부드럽고 고와. 그리고 골프장의 그린 용도로 주로 관리 요구도가 매우 높아. 관리 요구도가 높다는 건 관리하기가 되게 까다롭다라는 것은 병충해라든지 이러는 관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게 까다롭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크리핑 벤트그래스는 병이 되게 많이 발생돼. 고 그리고 건조에 되게 취약해. 건조에 되게 약해. 그래서 어때? 건조에 약하기 때문에 자주 관수를 해줘야 돼. 자주 관수를 해줘야 돼요. 자,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자, 이런 특징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뭐다? 크리핑 벤트그래스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켄터키 블루그래스. 지금 이제 지문에 나온, 그죠? 지문에 나온 잔디들을 쭉 정리를 해드렸어요. 켄터키 블루그래스 같은 경우는 여름에 고온기 이용에 제한을 받는데요. 건조에 약하대. 주로 이제 골프장의 페어웨이, 경기장, 일반 잔디밭에 이용이 되고, 자, 톨페스큐 같은 경우는 엽폭이 5에서 10mm 매우 넓어서 어때요? 매우 가느다란 잔디에 비해서 질감이 거칠겠지. 잎의 크기에 비해서. 자, 그리고 고온 건조에 강한 장점이 있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반면에 내한성에는 약한 특징이 있어요. 토양 조건에 잘 적응하는 톨페스큐는 시설용 잔디에 주로 이용이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페로니어 라이그래스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약해. 번식력이 약한 반면에 경기장용으로 다밥성 증진 목적으로 뭐하고 같이 켄터키 블루그래스하고 홈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파를 하기도 한대. 추가적으로 파종을 한다. 그죠? 가을에. 자, 그래서 일단은 지문에 나온 내용들은 얘가 기본 범주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여러분들은 교재. 우리가 식재 일반에서 그 잔디를 다뤘던 파트가 있어요. 그죠? 그 잔디 다뤘던 파트에 보시면은 얘네들 외에도 제가 일선 현장에서 많이 이용되는 그 잔디 종류들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특징하고 이용되는 용도들에 대해서 제가 표로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리고 그 앞에 페이지에 보시면은 한지형 잔디하고 난지형 잔디에 대한 종류, 서양 잔디, 동양 잔디에 대한 종류, 그리고 한지형, 난지형에 대한 뭐 파종에 대한 시기, 그리고 뭐 온도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병충해에 대한 내용들 해가지고 특징들을 한지형과 난지형으로 이제 비교해가지고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봐주세요. 그게 기본 범주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또 우리 이제 NCS 심화
과정에서도 우리가 또 이제 잔디식재 공사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다뤘었잖아요. 그 파트도 다시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보세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우리는 교재들이 다 따로따로 있잖아. 일단은 이윤주 조경지 기본학 교재가 따로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NCS 그 심화 이론 과정할 때 여러분들 다 출력해가지고 이제 바이닝 해가지고 스프링철 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재가 두 가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기본학 교재하고 NCS 교재를 같이 펼치셔가지고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이 기본학 내용, 기본 이론 내용하고 심화 이론 내용을 내가 같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그럼 이어서 3번 가도록 해요. 자, 3번. 3번은 경관 생태학적 관점. 생태학이에요. 그죠? 얘는, 자, 생태학, 경관 생태학의 관점이라고 하면 생태학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경관 생태학적 관점에서 코리더의 서식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식처 기능이에요. 그죠? 얘는, 그죠? 생태보건 관련된 내용이에요. 서식처 보건. 우리 NCS, 심화, 그죠? 네. 그, 심화 이론 과정에서 우리가 생태회, 그죠? 네. 생태하고 관련된 내용들 할 때 우리가 이제 서식처 관련된 내용들 다뤘었어요. 자, 이런 서식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에요. 자, 일단 여기다가 생태학이라고 적어줄게. 생태학 파트에서 나온 문제예요. 자, 다양한 서식처를 좋아하는, 그죠? 종과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있을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제 서식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서식처를 좋아하는 종과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 종과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희귀종 또는 멸종, 위기종, 국지적 멸종 이런 것들에 따른 이제 재이입이라든지 이런 이동 통로를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다양한 종들이 뭐죠? 번식을 하고 이제 서식처를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한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생물 서식처, 다양한 그 생물 서식처에 대한 그죠? 기능은 결과적으로 이런 생물 다양성의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우리 다시 한번 그죠?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일단 답은 4번인데, 자, 희귀종 이거 답 먼저 체크해 줄게. 이렇게. 자, 희귀종 또는 멸종 위기종이 존재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시면은요, 주연부는 자, 가장자리 이펙트, 그죠? 가장자리, 그죠? 엣지 이펙트. 주연부는 높은 종밀도를 갖는, 높은 종밀도라는 건 뭐예요? 다양한 종다양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종밀도를 갖는 경향이 있다. 그죠? 주연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추이대, 주연부, 가장자리, 엣지 이펙트라고 해가지고 이 네 가지 용어들을 같이 연계해가지고 제가 그 기본학에서 제가 식재 파트에서 조경 생태 시간에 알려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교재 찾으셔가지고 이러한 주연부, 추이대, 엣지 이펙트, 가장자리 효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생태학 파트하고 그리고 식재 파트하고 같이 참조하셔서 내용 다시 한 번 더 피드백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은 왜 4번이 틀렸을까? 자, 코리더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은 식물 유전자의 이동을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코리더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은 식물 유전자의 이동을 돕는 게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태적인 공간, 이게 코리더는요, 유전자의 이동을 돕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생태적인 공간을, 그죠? 생태적인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게 서식처에 대한 기능이에요. 예. 그래서 이걸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연부 같은 경우는 높은 종밀도, 즉, 종다양성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식처에 대한 기능이 주연부하고 연결한다라면은 이런 식물 유전자의 이동을 돕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이동이 아니라, 그죠? 이동이 아니라 생태적인 공간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게 바로 서식처에 대한 기능이에요. 예. 그렇게 이제 구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요렇게. 제가 해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었던 그 다 내용들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양한 서식처를 좋아하는 종과 번식력이 강한 외래종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생물 다양성의 보호를, 생물 다양성을 넓힌다는 게 아니라 많게 한다는 게, 양을 늘린다는 게 아니라 그 기존의 그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그 서식처 내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멸종에 따른 이제 제2입을 이동 통로를 제공해 줌으로써 생물 다양성 보호에 기여를 한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추이대, 가장자리, 엣지 이펙트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이런 밀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이제 주요 동물종의 먹이종,
이런 먹이종이 이제 서식하도록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의 이동 통로, 문화적인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식처 기능, 즉 생태적인 공간, 통로로서의 이제 개념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주요 동물들의 이제 먹이종, 이런 먹이종을 위한 그 서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4번 가도록 할게요. 자,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이번에는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예요. 그럼 얘는 시설 관리니까 뭐예요? 조경 관리 파트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이 4번 이후부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제가 3번에서도 말씀드렸고 이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이제 기본 범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는 기본학 교재하고 NCS 심화 과정, 그죠? 심화 과정에 대한 그 자료하고 같이 보셔야 돼요. 꼭 기본학 그 교재만 보시면은 내가 쉽게 말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에서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게 되는 것밖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심화 과정, 그죠? NCS 그 파트에서도 같은 주제를 찾으셔가지고 같이 내용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조경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순회 점검의 주요 관점이 아닌 것은, 그죠? 정기적인 건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이제 일괄적으로, 그죠? 정기적으로 순회 점검에 대한 주요 관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운동기구, 놀이기구 특히, 그죠? 정적인 놀이기구 말고 동적인 놀이기구나 이런 운동,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이런 안정성을 위해서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쾌적성의 확인, 그죠? 이렇게 쾌적성, 이런 배치 간격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이제 뭐 파손이 돼서 뭐 떨어져 있는지 않은지 이런 안전성과 쾌적성의 확인, 그리고 기능성, 시설물이 뭐죠? 그 시설물 고유의, 그죠? 기능성, 그죠? 기능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그죠? 기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뭐를 통해서? 정기적인 순회 점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신미성의 확인. 신미성이라는 건 뭐예요? 아름다움, 미적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정기적인 순회 점검 목적하고는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5번 가도록 할게요.